지금 보고 계신 이 이야기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술에 취한 조폭 3명이 젊은 여성을 완전히 우습게 봤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비웃었죠. 그들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한 손으로 북한 특수부대원 2명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707 특임대 10년 베테랑 중사라는 것을. 이 조폭들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보다 충격적일 겁니다. 30초 후부터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구독 버튼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밤 8시 2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땡땡돼지 삼겹살집. 무더운 여름밤 퇴근한 직장인들과 친구들로 가득 찬 시끌벅적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창가 사인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지영, 29세, 키 165cm의 긴 생머리,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치마를 입은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죠. 휴, 정말 오랜만이다. 지영이 작은 한숨과 함께 삼겹살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무려 4개월 만에 나온 소중한 휴가였거든요. 북한과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훈련과 실전을 견디다가 이렇게 평범한 삼겹살집에서 혼자 고기를 먹는다는 게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이 곧 절대 평범하지 않은 밤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한지영의 진짜 정체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 소속 중사. 무려 10년째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실제 북한군과의 교전 경험까지 가진 진짜 전사였습니다. 707 특임대. 그곳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실제로 완수하는 곳입니다. 적진 침투,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와의 직접적인 교전까지. 맨손으로 AK-47을 든 테러리스트 5명을 제압한 경험, 적진에서 72시간을 버티며 인질 8명을 구해낸 작전, 그리고 북한 정찰 총국 특수부대원과의 1대1 격투에서 승리한 전설적인 기록, 그런 곳에서 10년을 버텨낸 한지영의 실력은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평범한 휴가를 즐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았죠. 오후 8시 45분 식당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야, 여기 사장 어디 갔어? 손님 받을 준비나 제대로 해놨나? 목 뒤와 양팔에 검은 용과 호랑이 문신이 새겨진 30대 중반 남성이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김덕배, 삼아파 2차 행동대원. 키 180cm에 100kg이 넘는 건장한 체격의 험상궂은 얼굴이었죠. 그의 뒤로 따라 들어온 최민호와 정상우도 비슷한 또래의 우락부락한 체격. 3명 모두 소주와 맥주를 마구 섞어 마신 듯 심하게 비틀거렸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은 급하게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소주 한 짝이랑 삼겹살 15인분. 빨리빨리. 덕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사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네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아이씨, 오늘 정말 기분 최악이야. 새끼들이 상납금도 제대로 안 가져와서. 덕배가 중얼거리며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내일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민호가 달래려 했지만 덕배의 기분은 이미 최악이었죠. 시끄러. 요즘 것들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봐.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때 상우의 시선이 창가 테이블의 한지영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세요. 혼자 앉은 여자 완전 예쁘지 않아요? 상우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어디? 어디?
덕배가 고개를 돌려 지영을 보더니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처럼 위험하게 빛났어요. 오, 완전 내 스타일이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죽이는데? 혼자 있으니까 완전 심심하겠네. 이 순간 한지영의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지영의 눈이 조용히 식당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정문 한 개, 비상구 한 개, 주방 출입문 한 개, 다른 손님들의 위치, 사용 가능한 무기들, 그리고 적의 숫자와 체격 분석. 야, 저 여자 우리 테이블로 불러와봐. 덕배가 상우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형님. 제가 가서 예쁘게 모셔올게요. 상우가 흥분하며 일어나 지영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상우가 지영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입에서 지독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죠. 거리는 겨우 50cm 정도였어요. 우리 형님들이 누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테이블로 와서 같이 술 한잔 어때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한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우를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혼자 조용히 먹고 싶은데 돌아가 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우는 그 경고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에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처럼 보여요? 형님들도 되게 좋은 분들이라고요. 돈도 많이 있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본인 테이블로 가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상우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지영과의 거리가 이제 30cm도 안 되었습니다. 누나, 그러지 말고 우리랑 친해져요. 제가 보기에는 누나도 외로워 보이는데 우리랑 재미있게 놀아요. 상우가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지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식당 안에 몇몇 손님들이 이쪽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는데 왜 이렇게 까칠해? 덕배가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어요. 상우야, 뭐하고 있어? 빨리 데려와. 아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알아? 민호도 일어나서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삼합파 구역이야. 우리 형님이 친하게 지내자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제 세 명이 모두 지영의 테이블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려 피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이미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지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165cm였지만 왠지 세 명의 조폭들보다 더 커 보일 만큼 무언가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지금 당장 본인 테이블로 가세요. 이게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덕배가 완전히 화를 내며 지영에게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삼합파야. 이 동네에서 우리 보스 차동영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는데 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그리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덕배가 술에 취한 채로 손을 뻗어 지영의 오른쪽 볼을 툭툭 치기 시작한 것이죠. 아가씨, 왜 이렇게 예쁜 얼굴로 까칠하게 굴어? 우리랑 친해지면 진짜 좋은 일만 있을 텐데. 툭, 툭, 툭. 덕배의 더럽고 거친 손가락이 지영의 깨끗한 볼을 건드릴 때마다 이 순간 한지영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를 본 것처럼 10년간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특임 대중사의 살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고는 끝났어. 한지영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것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 치워.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 덕배가 비웃으며 지영의 볼을 더 세게 때리려던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폭발 0.2초. 한지영의 오른손이 번개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으악! 덕배의 절규가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손목이 지영의 손에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거든요. 관절이 정반대 방향으로 꺾일 만큼 강하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이건 특임대 CQC 관절 파괴 기법입니다. 제가 1cm만 더 비틀면 당신 손목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평생 쓸 수 없게 돼요. 지영이 무표정하게 말하며 덕배의 손목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놔줘, 부러져. 키 180cm, 100kg의 덕배가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눈물과 콧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충격에 빠져 지켜봤습니다. 이 작은 여성이 건장한 조폭을 손목 하나로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형님, 민호와 상우가 동시에 지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707 특임대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영이 덕배의 손목을 놓는 순간 그녀의 몸이 영화 속 액션 영웅처럼 움직였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오는 민호의 오른쪽 훅을 고개를 정확히 20도 기울여서 완벽하게 피하며 동시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회전.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오는 상우의 무릎차기를 왼팔로 막아냈어요. 지영이 민호의 오른팔을 붙잡고 뒤로 비틀며 아래로 꺾는 순간 으악! 민호의 어깨와 팔꿈치가 동시에 탈골되며 그가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머리부터 박은 민호는 바닥에 코피가 튀었어요. 상우가 뒤에서 지영의 머리를 잡으려 팔을 뻗었지만 지영의 오른쪽 팔꿈치가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으윽! 상우가 완전히 자빠진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단 8초 만에 조폭 3명 완전 제압,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감탄사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와, 진짜 대박, 완전 영화 같다. 저 여자 누구야? 완전 멋있어.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지금부터예요. 이 인연이 도대체 뭔데? 덕배가 손목을 붙잡고 겨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부어올라 있었어요. 야,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려? 넌 이제 끝났어. 조직이요? 지영이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떤 조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요? 야, 인연이 진짜 배짱이 두둑하네. 삼합하라니까. 보스가 차동혁이야. 덕배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지영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죠.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삼합파요? 보스가 차동혁인 그 삼합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영의 질문에 덕배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우리 보스 알아? 네, 아주 잘 알죠. 지영이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8월 17일 오후 2시 30분 무기 밀매 혐의로 검찰청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받았던 그 차동혁 씨 말이죠. 뭐라고? 민호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작년 9월 23일 오전 6시 조직 내부 갈등으로 2차 행동대원 5명이 강남경찰서에 연행됐었죠. 김덕배 씨, 당신도 그때 독방에서 48시간 동안 조사받으셨잖아요. 그때 변호사도 못 만났죠? 지영이 덕배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명시하자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그런 세부 사항까지. 덕배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최민호 씨는 2022년 3월 12일 오후 11시 27분 홍대 클럽 앞에서 대학생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받으셨고 그때 피해자 중 한 명이 뇌진탕으로 3주간 입원했었죠.
지영이 계속해서 충격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나열했습니다. 정상우 씨는 작년 12월 8일 새벽 2시 강남 지하 불법 도박장에서 체포되어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셨죠? 당시 도박빚이 정확히 2,370만 원이었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서 돈을 마련해 주셨죠? 이게 어떻게? 상우가 완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완전 무서운데? 무당이야? 혹시 경찰? 아니면 국정원?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이 저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 너 대체 누구야? 경찰이야? 아니면 국정원? 덕배가 완전히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영이 핸드폰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겠네요. 폭행 시도, 성추행, 협박, 영업방해, 조직폭력배 활동. 죄목이 정말 많네요. 이 정도면 각자 최소 3년은 들어가겠는데요. 야, 잠깐, 신고하지 마봐. 세 사람이 동시에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 지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112를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자마자 새 조폭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형님? 세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 남자 차동혁 사마파의 보스였습니다. 야, 김덕배. 차동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했어요. 마치 얼음 칼날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저희가 그냥. 이 여자가. 조용히 해. 차동혁이 한마디로 덕배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영을 보더니 깊게, 정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에 가깝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조직의 보스라는 사람이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종 반전이 폭발합니다. 아, 차동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지영이 마치 오렌지인을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한지영 중사님,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뭐? 중사? 중사가 뭔데? 덕배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차동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